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요즘 습한 날씨, 무좀이나 또 벌레 물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농촌에서 일하시면서 풀독, 벌레도 쏘이거나 풀독으로 인해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여름철 이렇게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름철 햇빛 알레르기나 아토피, 또 건성, 또 가려움증 모두 좋습니다. 피부 관련 질환들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할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피부 질환은 특히 계절성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지금 여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습하고 고온이기 때문에 네. 그 피부 질환들이 되게 많게 돼 있죠. 그래서 또 야외 활동도 또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부 질환을 많이 만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캠핑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캠핑 많이 하는데 벌레 물려온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텃밭에 가셔서 이제 캐에다가 물려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또 곤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파리 같은 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고생스러운 분도 있고 초기에 치료를 잘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소양성 결절이라고 아주 가려움증이 심한 거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초기에 잘 치료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좀 상담할까요? 네, 일단은 많은 위주로 보면은 이제 그 무좀 질환들이 좀 많이 있겠죠. 네. 무좀이라는 게 되게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네. 무좀이라는 것 자체가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는 우리가 겨울엔 잘 안 자라죠. 그래서 습한데 우리가 습기가 많은데 곰팡이 피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습한데 잘 생겨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또 발 사이, 그 지간이라고 하죠. 네. 거기 많이 생기고 또 드물게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들은 또 얼굴에는 거의 안 생기지만 몸에 어루록이라 그래서 검은 반점들이 막 새끼를 까면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무좀인가요? 무좀균이 이제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곰팡이 그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초기에 또 고치지 않고요. 또 잠시만 치료하면 여름에만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만 생깁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달 정도 치료하면 좋아져요. 근데 균이 남아 있으니까 또 재발하고 또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렵고 그다음에 또 무좀 때문에 오기도 있지만은 이제 무좀이 걸리면 가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톱으로 막 긁거나 또 이상한 연고를 발라서 세균 감염이 되면 무좀은 가려운데 아픈 건 없어요. 근데 손으로 긁다 보면은 물이 닿고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죠. 그래서 무좀 때문에 2차 감염이 돼서 아파서 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네. 무좀하면 이제 발가락 네. 먼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체에서 이 무좀이 걸릴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주로 어떤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머리카락하고 손톱 빼놓고는 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꼭 손발톱을 제가 전에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톱이 색깔이 노랗게 되고 두꺼워지면 그게 이제 심한 무좀균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손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손에 있는 가루가 얼굴을 만지면
볼에도 생기고 눈에도 생기고 손등에도 생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무좀 치료를 안 하고 또 스틴 연고를 발라서 이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좀인지 모르고 네. 또 병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나요? 다른 피부 질환인가 그렇죠. 해서. 그래서 무좀균은 이게 전형적으로 딱 보면 피부과 전문인 알아요. 근데 그 스킨 연고를 바르면 모양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 또 가가지고 이상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 또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그럼 주로 어떤 부위에 많이 발생해서 병원을 찾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스파인데 제일 무좀은 이제 발바닥에 각질이 생기는 타입.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무좀이 막 가려움증이 있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루만 막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가루가 생겨요? 발바닥에 가루만 생기는 타입이 있고 네. 발 사이에 진물이 갈라지면 생기는 타입이 있어요. 또 어떤 타입이냐면 또 물집만 막 생기는 타입이 있고 그래서 이게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균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요. 네. 그래서 무좀이라는 거를 이게 무좀이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로 무좀은 어떻게 남성 질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성들도 있습니까? 이런 질환이? 좀 많이 생기는 직업군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군인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군인분들은 군화를 신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제때 못 받으시고 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니까 그 환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좀이 심했다가 심한 사람은 발톱까지. 그래서 군인분들은 장교분들도 그렇지만은 이 무좀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재발을 해요. 그리고 또 농촌에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되게 심하세요. 발톱까지 막 까맣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일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발 치료 안 해서 그렇죠. 뭐 치료 안 하면 이제 발톱까지 먹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좀 환자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무좀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거나 또 다른 벌레에 물려서 그냥 방치하신 경우 또 뭐 풀독 야외에 나가시면서 풀독 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 캠핑도 많이 하시죠. 캠핑 나와서 또 벌레에 물리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피부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성과 여성 봤을 때 빈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적이 많은가요? 한 뭐 2대1 정도는 됩니다. 2대1 정도 되고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네. 또 매니큐어를 이렇게 칠해놨고 이렇게 네일 아트를 하기 때문에 발톱 무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거기서 오염돼서 생긴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고 또 무좀입니다. 그러면 막 웃으세요. 이거 내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더러워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가루가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양말에 붙은 무좀균이 있으면 가족이 전염이 되는 거죠. 의외로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가 이제 심한 가루가 있어서 아이들도 옮기는 경우죠. 그래서 가족이 한 명 있으면 같이 고치는 게 전염이 아주 심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름에 균이 막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 여름에 주로 전염이 좀 많이 되고 겨울에는 전염되는 경우가 좀 드물습니다. 그럼 치료는 좀 잘 되는 편인가요? 그럼요. 무좀은? 옛날에는 이제 무좀약이 이제 먹는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옛날에는 그 케토코나조이라 그래서 간에 무리가 되거나 간염을 일으키는 싸고 좋은데 그런 약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약 쓰지 않고 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서 심하면은 이제 약을 먹는 게 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르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일단 요즘은 치료 너무 잘 됩니다. 진단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라디오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 질환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횡성군에 사는 200년입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가 좀 많이 힘든데요. 네. 한 가지는 피부에 햇볕을 못 받아요. 막 두드러기처럼 이런 게 조금만 있으면 생기거든요. 예. 예,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왼쪽 겨드랑이에 예. 그 반점 같은 것이 갈색의 그런 것이 좀 생겼어요. 그게 어른들이 그러는데 뭐 어루럭인가 뭐 그렇다라는데 예. 이 두 가지에서 좀 여쭙고 싶으세요. 예. 선생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세입니다. 아이고, 근데 목소리가 되게 젊으신데 혹시 예. 그 햇빛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예. 햇빛이 그 노출 부위에만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팔, 다리 이런 노출 얼굴에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옷 안에도 생기시는 거예요? 얼굴은 안 생기고요. 예. 그 팔, 다리나 이 러닝이나 이런 것만 입고 있으면 그 밖으로 햇빛 받는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가 그래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병 중에서요. 예. 햇빛 때문에 생기는 거를 광독성이 있고 광민감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햇빛 때문에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런데 햇빛 때문에 악화인자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병원에 전문의 치료를 받아서요. 그거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성 피부염에 준해서 좀 치료하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눈으로 보거나 그래서 광감인성이 있고 강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광감인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조금만 빛을 해도 바로 생겨버려요. 그렇지만 광독성은 햇빛을 많이 봐야 어느 수준의 이상이 돼야지 생기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조금만 벗어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한번 내원하셔서 좀 봐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겨드랑이에 검은 반점이라고 한 거는 아마 그 만지면은 증상이 좀 가려운 게 없지 않으셔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루러기가 하얗게 보이는 게 있고 검게 보이는 게 있어요. 네, 검게 보여요. 예, 그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보이는데 그게 곰팡이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초가 그 씨를 완전히 말리면은 이제 안 죽는 것처럼 그거 치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내비두면은 절대 좋아지지 않고요. 바르는 거로는 조금 좋아지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처방받아서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내원하셨으면 좋겠고 광감인성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조금 독성이냐 보면 알고요. 약물 치료하면 좀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요. 한번 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원에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좀도 좋고요. 또 뭐 가려움증이라든가 여드름, 또 건성, 아토피 모두 좋습니다. 사막이나 튀눈, 또 캠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부 질환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좀은 그런데 평생 가는 것 같던데 이게 치료가 완전 치료는 되는 건가요? 이전에 아까 보니까 저희 아버지 보니까 발의 무좀이 매년 그 무좀으로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좀은 아주 치료가 잘 돼요. 다른 쪽에서 옮지만 않으면 완전히 치료가 되면. 근데 제가 무좀이 재발한 사람은 손발톱을 꼭 보라 그랬잖아요. 손발톱이 하얗고 두꺼우면 그 발톱 치료가 손톱 치료는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깨끗하게 돼야 재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손톱과 발톱의 두껍고 그 부분이 무좀균이에요. 그러니까 살은 치료가 한두 달이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똑 떨어지면 손톱 안에. 그렇죠. 그게 균이에요. 그러니까 손발톱이 깨끗하게 돼야지만 완치가 되는데 예전에는 약이 아까처럼 약 먹기 부담스럽고 또 간에 무리가 됐지만 요즘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손발톱이 깨끗하게 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시는 분도 많이 있고. 발톱까지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발톱도 누렇게 변하고. 그게 바로 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맨날 재발하는 거는 그 발톱에 있는 무좀균 때문에 생기는 그 거죠. 손톱 속이나 발톱 속에 있는 무좀균은 어떻게 치료가 안 됩니까? 그게 약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그 얘네들은 손발톱을 먹으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벌레가 이파리를 먹으며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톱이 정상세포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면서 새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 무좀약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간에 안 좋다, 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래서 뭐 드시다 말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다 안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지금은 뭐 시대가 옛날에는 그 독하다운 시대는 아주 옛날이고요. 지금 시대가 엄청 바뀌고. 그래도 피부과 질환은 좀 질환 약은 좀 독하다 이런.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해서 그런데 가장 큰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좀약을 먹으면 아직도 독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약을 쓰지 않고 그 약이 이제 니조라이라는 샴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 비듬이, 곰팡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먹는 약을 안 쓰고 니조라 샴푸가 그 케토코나졸이에요. 그 약은 거의 처방을 의사들이 안 하죠. 모르는 분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거의 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과에 독하다게 한 게 먹고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기에 코 마르게 하고 그런 약들이 안티히스타민인데 가려움증도 다 안티히스타민 써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졸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약을 계속 꾸준히 먹으면 완치도 완전히 되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졸린 약을 또 안 써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5588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진해에 물렸을 때 병원까지 너무 멀 때 응급처치 뭐가 있을까요? 포비돈? 이게 도움이 혹시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저희 병원에 이제 벌레에 물려서 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진해도 있지만 벌에 쏘여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기, 샌드플라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반일이라고 하든지 요즘 캠핑 많이 할 때 또 먹파리 우리나라만 먹파리인데 그게 되게 세요. 그래서 물리면은 주변에 그 빨갛게 되고요. 용이열 작용, 피가 막 터진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옛날에는 뭐 시골에서는 된장 바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물리고 나서 그 부위는 바르시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물린 그 자리에다가 그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연고를 바를 때 그게 들어가면 물이 거기
저 세균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진물 나듯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피가 나고. 그 구멍에는 연고라든지 치료제를 안 바르고요. 주변 살에 바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먹파리 물렸을 때만 아니요, 전부 다. 전 벌레 물렸을 때 구멍 있는 데는 바르지 마시고. 상담 전화 먼저 받고 네네네네.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저 발톱 무좀이 있어서 약을 한 9개월 먹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세 알씩 먹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좋아지다가 이게 또 더 좀 심해지더라고요. 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풀케라고 하나 바르는 것만 지금 바르고 있는데 계속 먹었는데 먹고 있는데도 그게 더 좀 더 좋아지다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9개월째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금 안 먹었습니다. 예. 바르는데. 예. 선생님이 꾸준히 9개월 드셨으면 되게 잘하신 건데 불편함은 좀 오셨을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발톱 무좀과 손톱 무좀의 치료가 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발톱이 너무 두껍다든지 예. 아니면은 발톱이 이렇게 자라면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경우 있어요. 예. 우리 굴처럼. 그러면은 약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드물게는 약을 잘 먹지만은 이게 속도가 바깥으로 빨리 밀어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2세입니다. 60년.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게 빨리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이게 약을 먹는다고요. 이게 발톱 무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런 원인을 의사들이 보고요. 무조건 약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가 잘 되지만 이제 의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왜 안 낫는지를 해서 약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요. 일주 먹고 3주 쉬는 것도 있고 매일 먹는 약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그 균에 따라 쓰는 쪽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나면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요. 그냥 드세요. 그러면은 거의 잘못된 거고 잘 안 나는 거는 이유를 알아서 쭉 계속 밀고 나가게. 그리고 약이 먹다가 우리 항생제도 그렇지만 균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약을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9개월 동안 드셨으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처럼 그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연고를 바르고 발라도 안 나는 경우 있어요. 부르진 않고 이게 V자 형태로 그게 거의 다 끝나가다가 V자 형태로 이게 또 그게 그렇죠. 거기 잘 보면 구멍이 좀 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물이 고이면 또 습하니까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 선생님한테 왜 안 나냐고 여쭤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또 대처를 받으면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이 되니까 오늘 질문 잘해주셨네요. 그러면 그 바르는 거는 계속 먹으면서 바르는 거 같이 병행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같이 상관없는데 또 이것도 있어요. 이 바르는 게 발톱에 바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예를 들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효과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사가 바꿔주고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무작정 발라서 안다면 꼭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바르는 거는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먹는 게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지난 월요일 날 먹었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는 걸 중단하고 이제 바르는 것만. 그럼 다시 가서 먹는 걸 또 처방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방송이라 특정 제품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험이 의사한테 오면은 보험으로 처방받는데 또 어떤 거는 그냥 약국에 판다고 해서 다 일반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서 처방을 받으면 더 좋은 약을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또 네. 고급 안 되면 또 최고급 라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네.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드시는 약을 좀 바꿔 그럼요. 보는 이분은 것도,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성실하신 분인데 이게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약이 좀 쓸데없는 효과가- 거를 하고 하면 안 되고요. 그 효과가 있는 원인은 약이 있고 또 없는 네. 약이 있으니까 약 네.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정말 말씀이었습니다. 3년 먹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붕 떠가지고 약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얗고 노란 게 다 무좀이 아니에요. 조갑 박리증도 있고 조갑 이형성증이라고 있어요. 일단 그냥 진단을 잘 받아야 이렇게 보면은 또 이거 처치- 무좀 아닌데 무좀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그런 게 이제 저희 의사들의 역할이니까 우리 네. 그렇게 보시면 압니다. 네. 아까 그 진에 물렸을 때 맞아요. 응급처치 어떻게 예.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진해에 대한 독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에 물린 게 우리가 집에서 물린 모기는 붓다가 말아버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산이라든지 바닷가에 물리는 건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 독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감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이 들어갔는데 그 세균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긁다가 일반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벌레에 물렸는데 땡땡 붓고 한 경우 눌러보면 통증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미 아까처럼 긁다가 균이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는 항생제 치료를 꼭 해야 돼요. 항생제. 예. 네.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는 생리식염수로 저는요. 식염수. 포디돈 바르지 마시고요. 그거는 바르면 더 아프고 안 좋으니까 생리식염수로 닦고 그 다음에 그 꺼지를 덮어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금방 오면 금방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포비돈 바르지 마세요. 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름 아니라 피부가 좀 하얀 편인데, 네. 그 코와 입 요 사이에 그 실핏줄처럼 이렇게 없던 것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그 상담하시는 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47 됐습니다. 47대세요? 예, 아이고, 근데 목소리는 또 젊으시네. 저기 20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들어보니까 코 주변에 혈관이 늘어나는 거, 모세혈관 확장증 같아요. 계속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세혈관 확장이라는 건 모세혈관 우리 혈관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팬티 고무줄이 있으면은 오래되면 늘어났던 게 줄어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괜찮은데 혹시 죄송한데 거기 지루성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이나 뭐 각질이 있어서 혹시 연고 같은 거 많이 바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증상이 없어요. 건조하거나 지루성. 아니, 뭐 연고를 가끔 가다가 피부과 연고라든지 약국에서 사서 바른 적이 있는지. 네네. 있죠. 뾰루지 나고 그러면.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네. 제일 많은 경우는 뭐냐면 그 연고가 스테로이드 연고 있어요. 그 연고를 지속적으로 바른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긴 하고 순간적으로 염증이 좋아져서 혈관도 좋아지게 보이는데 장기간 바르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연골에 의한 혈관이 늘어난 게 다 줄어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혈관을 축소시킬 수 있는 약도 있어요. 그러면 늘어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굵기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전화 정도 주시거나 멀리서 바라볼 정도, 또 사람들이 봤을 때 보이는 정도는 먹고 바른 약은 되지는 않고요. 네. 혈관을 줄이는 레이저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굵은 거냐 작은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하면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근데 드물게 오래되면 얘가 굵기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선택적으로 혈관만 빨간 것만 줄이는 레이저를 이제 여러 번 받게 되는데 너무 굵으면 그 자리가 쑥 들어가면서 피부가 좀 함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좋은 레이저, 혈관만 레이저만 할 수 있는 레이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예방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인데요. 네. 하얘지는 주사나 화이트닝, 태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원래 그러니까 본인 피부보다 좀 더 하얘질 수 있는지.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신데 네. 피부를 하얗게 하는 그 약은요, 실제로는 미백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하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화장품은 알다시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효과는 좋은데 네. 얼굴이 오히려 더 붉어지거나 문제가 돼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색소가 점이냐, 또 심지어는 뭐 선전도 그렇게 하지만 뭐 점 튀어나온 거를 없앤다고 바르는 걸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얕은 색소 침착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빨리 좋아지는 건 도움이 되지만 네. 우리가 점세포를 약을 발라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하고 전문 의약품은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색소가 점이냐 아니면 검버섯이냐 이게 조금 흐려지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피부과에서 미백 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그건 일단 아까도 처음에 진단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이냐 또 김이 종류가 많거든요. 점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나오는 되게 효과가 좋은데 바르면 좋아진다. 그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옛날에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너무 좋아졌는데 거기서 수은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데 이거 써봐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의로서 그거는 정말 조심해 봐야 되고요. 네. 드물게는 또 피부 스테로이드 들어간 것들을 이미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좀 밝아져요. 네. 근데 그런 거는 특별하게 처음엔 좋아지는데 나중엔 또 리바운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은 발라서 도움이 되지만 많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또 삶에 따라서 만족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을 하는 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럼 톤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검은 사람이 하얘지긴 힘들 것 그렇죠. 같고. 그건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그거. 근데 여성들은 예. 정말 이제 피부가 하얀 피부 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돌아가신 뭐 죽은 마이클 잭슨은 얼굴이 백인처럼 됐잖아요. 네, 그건 네. 색소 세포를 없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색소 세포를 없애면 안 되죠. 그럼 백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멜라닌 색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색소를 좀 잘 못 만들게 하는 거지 색소 세포 자체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레이저 치료도 효과가 레이저도 당연히 이제 부위에 따라 다른 걸 써야 되고 또 이게 진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네.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이게 정말 좋다더라. 그거는 한번 조심해 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적게 드리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네. 자, 앞서 이제 캠핑 가서 벌레 또 풀독 쏘이는 분들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네.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려서 왔을 네, 때 이게 집에 물린 게 아니니까 그게 땡땡 붓고 네. 그다음에 피멍이 들고 그 독에 이제 그 적혈구를 파괴하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딱딱해져요. 이런 경우는 빨리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소독하다가 균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생리식염수로 살짝 닦고 캠핑에서는 그다음에 꺼지만 덮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그러면 금방 낫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오시고 네. 아까 긁다가 연고를 그 구멍에다 발라서 그래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벌레에 물리거나 풀독 쓰면 상당히 가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긁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가운데만. 가운데만. 그 가운데 물린 곳에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긁다가 대부분 긁다가 아파서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조심하시고 그러면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금방 많이 붓거나 빨리 치료하는 게 좋죠. 네. 뱀에 물리면 빨리 독. 네,
그 없어요. 안티도트를 쓰거나 그런 좋은 것처럼 벌레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겔람, 곽기동 두 분 모시고 밭작물 그리고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